여러분, 달걀 프라이를 접시 위에 올려놓고 그걸 예술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오셀롯이라는 야생 치타를 데리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버 수트를 입고 강연장에 들어와 헬멧이 잠겨서 질식할 뻔했는데도 끝까지 강연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황금 변기를 주문 제작해서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같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살바도르 달리.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기행들이 전부 계산된 퍼포먼스였다는 겁니다. 미친 척하면서 실제로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세상을 읽은 남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21년 달리의 나이 16. 어머니 펠리파가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달리는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타격이었다. 나는 그것을 견디기 위해 오만함으로 나 자신을 무장했다. 주목해주세요. 이 문장이 달리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후 달리가 보여주는 온갖 기행과 허세, 황당한 발언과 과대망상,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16살 소년이 어머니를 잃은 날이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숨기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달리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 화려한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를 가렸습니다. 마드리드 왕립 미술학교. 달리는 이 학교에서 2번 쫓겨났습니다. 첫 번째 퇴학 이유. 학생들을 선동해서 교수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번째 퇴학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졸업시험 심사위원들 앞에 서서 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험관들 중에 내 그림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그냥 망나니 짓입니다. 그런데 달리는 달랐어요. 이 사건 자체가 뉴스가 됐고 파리 예술계의 달리라는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학이 마케팅이 된 겁니다. 1929년 여름 달리 나이 24살. 달리는 당시 유명한 시인 폴 엘리아르와 그의 아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갈라였습니다. 갈라는 러시아 출신으로 달리보다 10살 위였고 이미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유명한 여성이었습니다. 달리는 갈라를 처음 본 순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다. 달리는 갈라 앞에서 평소의 허세가 사라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통제가 안 됐습니다. 갈라는 그런 달리를 보면서 이 남자는 내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결국 갈라는 남편을 떠나 달리와 함께했습니다. 이후 달리의 모든 작품에는 갈라의 서명이 함께 들어갑니다. 살바도르 달리 갈라. 달리는 갈라를 자기 작품의 공동 저자로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가 없었으면 달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931년 달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기억의 지속. 흔히 녹아내리는 시계 그림이라고 알려진 작품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탄생한 날 달리는 특별한 철학적 영감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치즈를 먹다가 이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까망베르 치즈가 더운 날씨에 녹아내리는 걸 보면서 시간이라는 것도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들이 꿈에서만 보는 것을 깨어있을 때 그린다. 달리는 초현실주의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앙드레 브루통이 이끄는 이 그룹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운동이었어요. 그런데 달리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림 속에 히틀러를 등장시킨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브루통은 격분했습니다. 달리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파시스트를 찬양하는 거요? 달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틀러가 꿈에 자꾸 나타난다. 그림으로 옮겼을 뿐이다. 찬양이 아니라 악몽을 그린 것이다. 브루통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934년 달리는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공식 추방됩니다. 달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초현실주의자들에게서 추방되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곧 초현실주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초현실주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은 달리입니다. 여러분, 달리가 단순히 관종이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본 천재적인 비즈니스맨이기도 했습니다. 초현실주의 그룹의 수장 앙드레 브루통은 돈을 밝히는 달리를 비꼬기 위해 그의 이름 살버도 달리에 기반한 아나그램 철자 바꾸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비다 달러스, 즉 달러의 굶주린 자. 하지만 달리는 이 별명을 모욕으로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맞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당당히 외쳤죠. 그리고 그 탐욕조차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편의점에서 흔히 보는 막대사탕, 추파춥스의 로고를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노란 태양 아래 빨간색 글씨로 써진 그 강렬한 로고, 바로 달리의 작품입니다. 1969년 달리는 고향 친구이자 추파춥스의 창업자였던 엔리크 베르나트와 커피를 마시다 로고 디자인 부탁을 받습니다.
달리는 그 자리에서 신문지에 슥슥 낙서하듯 로고를 그렸습니다. 딱 1시간 만에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달리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로고를 사탕의 옆면이 아닌 꼭대기에 배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사탕을 위에서 내려다볼 때 로고가 온전하고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이 단순한 배치의 기술은 추파춥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달리의 영악함은 식당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뉴욕이나 파리의 최고급 식당에서 지인들과 호화로운 식사를 즐긴 뒤 계산할 때가 되면 당당하게 수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표 뒷면에 아주 정성스럽게 작은 그림 하나를 그려서 건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식당 주인들은 그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표에 적힌 식사비보다 뒷면에 그려진 달리의 친필 그림 가치가 수백 배는 더 높았기 때문이죠. 결국 달리는 평생 그림 몇 점으로 공짜 식사를 즐긴 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차이는 오직 성공뿐이다.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자신의 낙서 한 조각까지 화폐로 만든 남자. 달리는 예술이 어떻게 자본주의와 결합해야 하는지를 100년 전에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1936년 런던 국제 초현실주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달리는 강연자로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강연장에 나타난 달리의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밀폐된 심해 다이버 수트를 입고 나타난 겁니다. 한 손에는 당구 휴대, 다른 손에는 스코틀랜드산 하운드 2마리의 목줄. 투구 안에서 달리가 강연을 시작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헬멧 때문에 밖에서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헬멧이 잠겨서 열리지 않는 겁니다. 달리가 헬멧 안에서 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집게로 헬멧을 간신히 열었고 달리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달리는 이 퍼포먼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잠재의식의 심해로 잠수하고 싶었다. 이게 그냥 미친 짓처럼 보이시나요? 다음날 이 사건은 전 세계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달리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진 날이었습니다. 달리는 야생 오셀롯을 애완동물로 키웠습니다. 이름은 바부. 달리는 바부를 데리고 뉴욕 최고급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당연히 제지했어요. 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물은 내가 직접 그린 점박이 고양이입니다. 진짜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직원은 어이가 없어서 그냥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것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되지 않는 예술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1982년 갈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달리는 갈라의 시신을 직접 안고 푸볼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라를 묻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는 나를 위해 살았다. 이제 갈라가 없으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천하의 달리가 가장 취약한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오만했던 남자가 한 여자가 사라지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달리는 스페인 피게레스에 자신의 이름을 딴 박물관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달리 극장 박물관. 이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입니다. 달걀 모양 조형물이 지붕을 덮고 건물 외벽에는 빵덩어리가 박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달리의 우주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달리는 이 박물관을 설계하면서 자신이 묻힐 공간도 함께 만들어뒀습니다. 1989년 1월 23일 달리는 이 박물관 지하에 묻혔습니다. 관람객들이 달리의 그림을 보며 걷는 그 바닥 아래에 달리가 누워 있습니다. 죽어서도 관객을 즐겁게 하겠다는 건지 죽어서도 관객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지 어느 쪽이든 달리다운 선택입니다. 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와 미치광이의 차이는 단 하나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이 달리의 전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친 척했지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기괴한 척했지만 가장 정교하게 계산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라가 떠난 순간 그 모든 계산이 무너지면서 그제서야 우리는 달리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오만함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처절한 외로움. 어쩌면 달리의 그 모든 기행은 나를 봐달라는 아주 긴 외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화가가 아니라 살인자였던 남자 카라바조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실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면서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그 남자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